네, 조동훈 교수의 경제논단. 오늘은 지위 문제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지위 한때는 이제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이고 미국 기업의 자존심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지위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지위 추락이죠. 네. 네. 좀 사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이 됐나. 우리가 이거를 좀 냉정하게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위가 회복은 되겠지만은 네.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사실이요. 네, 그리고 이 지위는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수 기업. 네, 그야말로 초장수 기업이죠.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 회사가 이제 모태가 됐는데 횟수로 하면 140년이에요, 사실이요. 만들어진 지. 근데 이제 그러고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지위. 근데 이제 좀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지위가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네. 업의 본질을 좀 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너무 다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 돈을 벌었는데 위험 관리 실패.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업의 본질 망각과 위험 관리 실패가 지위 추락을 불렀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출발해 볼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잭 웰치 이제 지인인데요. 지인은 뭐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1878년에 설립. 우리나라로 치면 고종. 고종. 그러고 지인은 다우존스 지수에 1907년에 편입이 됐어요. 네. 그 지희가 일궈낸 그 혁신을 보면은 재밌는 게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 전구는 인공태양이죠. 그렇죠. 낮의 길이가 확 늘은 거죠, 보면요. 밤이 없어지고 낮이 다 된 거죠. 그리고 전자제품으로 생활의 편의는 뭐 굉장히 좋아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트 엔진, 거리를 파괴시켰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죠. 의학의 뭐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진공관을 단지 많이 양산해 갖고 이제 컴퓨터에 이제 두뇌가 장착되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지희가 일궈낸 혁신입니다.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 지희가 지금 다우존스에서 퇴출 위기에까지 몰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걸 우리 한번 고민해서 한번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잭 웰치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잭 웰치는 뭐 1960년대 일리노이 시카고죠,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공대 화공학 박사를 받고 지휘에 입사를 했는데 지휘 최연소 회장에 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록을 좀 보면은 경영 철학이 좀 녹아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세상 너무 사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절벽으로 채워준 것도 아니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거에 보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은 너무 사소해서 땀 흘릴 가치가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실현되길 바라는 너무나 큰 꿈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열정은 천재의 재능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 너무 사소하지도 않고 너무 절벽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천재의 재능보다 사실은 열정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열정이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다. 이것이 바로 잭 웰치의 어록이죠. 그래서 잭 웰치는 좀 뭐 캐터필러라고 그러죠. 그 풀린 탱크 가지고 참 저돌적이었던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이제 4E라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네 개의 E. 네 개 E죠.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동기부여. 그다음에 이제 엣지 결단 내리고 그다음에 엑스큐션 이겁니다. 그래갖고 예, 4E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제 웰치 어록하고 이제 철학을 봤는데 요것이 면면이 이제 지혜, 이제 경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네. 네. 지하고 잭 웰치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뗄 수가 없죠. 관계.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최근에 조금 화면에 안 나오나요? 주가 추이. 네. 이거 좀 보시면은 이게 참 써머리거든요. 보면요. 2001년을 우리가 좀 잡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멜트가 CEO에 취임한 것이 2001년 9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멜트 취임 이후로 본 겁니다. 그래갖고 15년까지 보는데 처음에 이멜트가 취임할 때 보면은 40불 좀 넘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2001년 뭐 거의 이제 때까지는 40이 좀 넘었는데 이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2009년도에 보면은
7달러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7달러. 폭락 그러니까, 수준이네요. 네, 폭락이죠. 그러니까 한 40불이 좀 넘었는데 40불 좀 전에 출발해서 40불 넘었는데 7달러까지 떨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서프라임.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래를 이제 보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본 건데 2008년도 1월부터 이제 2009년도 3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여를 본 건데 이게 수직으로 낙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제 너무 이제 깊숙이 그 지가 이제 모기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후유증을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네, 주가에 반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세로 막대를 이제 보시면은요. 네. 거기에 이게 3대에 걸쳐서 이제 그 CEO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이제 잭 웰치 때는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59달러.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현재 그 2000년 그러니까 이제 9월 며칠입니까? 이제 8일. 그래서 은퇴 직전이 60달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17년에 이멜트가 이제 물러날 때죠. 그때 보면은 이제 27달러 정도 주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 이제 존 플래너리가 들어왔는데 아유 이거 14.11 그래갖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잭 웰치가 물러날 땐 60달러가 됐다가 이 멜트가 내려오면서 이제 27달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존 플래너리가 가면서 14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추락이죠. 네. 네. CEO가 바뀔 때마다 주가가 네. 거의 반토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달아 반토막이니까 이거는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겠는데요. 잭 웰치 경영 철학을 좀 보면은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네. 1등 아니면 2등을 해라. 아니면은 판다, 매각한다 그거죠. 사실은 이거는 뒤에서 채찍질을 갖다 보통 가는 게 아니죠 보면요. 네, 그래서 1, 2등 해라 아니면은 그냥 존재가 의미가 없다 매각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위 10%의 저성과자가 그러니까 하위 10% 저성과자가 연속됐을 때는 그대로 응징을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를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 2등 아니면 이제 판다 하니까 가차없이 이제 그 디비전 자체를 없앤 거죠. 그래갖고 중성자 탄잭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네. 근데 또 괄목할 만한 어떤 이제 실적도 있어요, 보면요. 2001년도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이제 자기 물러나면서 지위의 기업 가치가 4,500억 불이 됐습니다.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81년도 VMR 당시에는 120억 달러. 만약에 120억 분모로 놓으면은 40배가 증가된 거죠. 40배가. 네. 이건 기록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가의 이제 어떤 가치로서 시가총액도 있지만은 매출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임할 때는 한 16억 불 정도였었는데 퇴직년도 직전인 2000년에는 매출이 127억 불이 돼갖고 10배가 증가됐습니다. 예, 매출이 이제 10배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또 지위 구성원 수가 40만에서 30만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사실 40만은 너무 메모단 거죠. 그래갖고 한 30만을 줄여가지고 매출을 한 10배 정도 올렸으면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잭 웰치 하면 떠오르는 게 이멜트를 무슨 단시간에 숙고해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단시간에 한 건 아니고 일종의 후계 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했어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좀 모방을 한 기업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승계 프로그램을 다 공개하고 사람을 꾸준히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좁혀서 이제 CEO를 갖다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계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뽑은 것이 이멜트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2001년도 9월에 약관 45세의 나이에 시가총액 4,500억 불, 이제 세계 제일 기업의 회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지인은 굉장히 장수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 CEO도 장수예요. 그래갖고 잭 웰치는 21년간 그 다음에 이멜트는 17년간 지위를 이끕니다. 전문 경영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죠. 장수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수했기 때문에 보면 이제 꾸준한 어떤 이제 경영 철학을 이제 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위가 이제 몰락을 좀 하는데 재밌습니다.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내리막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너무 금융 부문에 지나치게 기댄 성장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잭 웰치가 물러나면서부터 위기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 증세를 보였고요. 이게 서서히 골맞던 상처들이 2017년에 한 번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 내려막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11월 이후 보면 이제 2018년 2월까지 그 사이에 다우 지수가 41%가 올랐어요. 미국 기업들이 큰 상승을 올랐는데 지위는 46%가 하락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 오르지 않으면은 지위가 46% 이제 하락이 됐는데 다른 데가 지금 41% 올랐거든요. 근데 지위만 지금 46%가 좀 하락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갖고 시가총액이 1,200억 불 정도가 증발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이제 1조쯤 되다 보니까 128조가 그냥 날아간 거죠. 네. 만약에 돈을 갖다 태우면 아마 돈 태우는 연기가 자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구조 조정을 넘어서 사실은 그룹 해체 직전까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멜텍의 일차적인 이제 책임이 있어 보이지만은 유의했던 C 그거는 이제 이멜트 전 웰치 때 이미 뿌려졌다. 잉태됐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멜트 회장이 결국은 이제 뭐 좀 창피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2017년 이제 10월에 이제 물러나면서 2017년 10월에 이제 바로 이제 그 플래너리를 이제 후임으로 좀 세웠는데 자기가 이제 플래너리가 쫙 들어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보면요. 그래갖고 이제 레터를 씁니다. 투자자하고 이제 뭐 좀 자기 이제 사내 이제 매니저들한테 이제 레터를 쓰는데 일성의 복잡성이 우리를 망쳤다. 복잡성. 네, 너무 복잡하다 그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배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지가 어떻게 변신해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도 충분히 제시하는 거로 좀 봐집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지가 이제 왜 위기에 어떤 이제 조짐이 있었냐.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말이죠. 그 부자의 삶에서 가난한 셈으로 이익 퍼나르기예요. 보면은 이익 퍼나르기. 예, 퍼나르기. 폰지 사기라는 거 아시죠? 아주 네. 악질이죠. 돈을 벌어서 배당하는 게 아니고 호구를 찾아갖고 그 호구가 낸 돈을 갖고 앞 사람이 투자금을 메꿔주는 겁니다. 지금. 언제나 새로운 호구를 그렇죠. 찾아야 그러니까 하는. 새로운 호구를 못 찾으면은 끊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다 무너지는 건데 물론 뭐 지희하고 어떻게 폰지 사기를 비유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뭔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복잡한가요? 개운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희가 부자의 삶에서 가난한 셈으로 물을 퍼날름으로 해서 모든 사업의 경영이 견실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취팅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조금 잘못한 거죠. 그래갖고 이 부자의 셈은 금융 부문이에요. 금융 부분. 예, 그리고 가난한 셈은 이제 제조업이죠. 근데 셈을 아주 깊이 파가지고 물에 나오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홍수가 져서 물에 그 고인 걸 갖고 이 물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을 거다. 또는 물이 계속해서 샘솟을 거다 생각한 건 잘못된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제 부자의 셈에서 가난한 셈으로 퍼나르기.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뼈 아프게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희 캐피탈, 제조업인데 지희 캐피탈이 제일 저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희의 캐시카우가 된 거예요, 보면요. 네. 제가 아까 앞에서 제조업의 아이콘이라고 했지만 네네. 사실 이익의 상당 부분은 금융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희 캐피탈인데 뭐 항공기, 뭐 리스, 보험, 모기지를 아우르는 그냥 거대한 맘모스로 몸집을 키웁니다. 경제가 순항할 때는요. 금융사업은 손쉽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죠. 사실은 금융은 인가산업이거든요. 네. 따라서 경제 돌아가는데 인가된 데서 독소민들 장사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보면요. 근데 우리 하나 지휘하면 또 오르는 게 뭔가 혁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식스 시그마라든지 이 비즈니스, 그죠? 세계화 등 이런 이제 전략으로 지혜를 혁신시킨 것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후한 평가도 아니고 제대로 평가한 건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 혁신이 이익을 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금융 부분의 이익 의존이 너무 깊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에 독이 된 거죠.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은
웰치 회장이 이때 퇴임할 때, 그러니까 절정에서 물러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절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01년도인데 지캐피탈 영업이익이 그룹 전체 이게 46%예요, 지금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혁신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대출 사업으로 손쉽게 돈을 번 겁니다. 그걸 갖다 이제 부자 삼에서 가난한 샘으로 물을 퍼나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지혜가 좀 타락을 하는데 지혜 위기의 본질이 뭐냐? 금융기법, 예? 금융공학 이것이 수익의 원천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혜캐피탈의 법인세가 좀 낮은 나라에서 이제 뭐 펀딩을 해갖고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면 미국 내 세금도 취소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분기 말 되면은 금융자산 이걸 갖다 이제 팔아가지고 좀 실적을 부풀려서 이익을 이제 챙겨 넣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펌핑을 해서 이걸 집어넣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익 원천이 경쟁력이 아니고 금융기법이다. 이거 금융공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공학이죠, 금융공학. 금융기법이 어떻게 수익의 원천이 됩니까? 근데 금융공학, 금융기법을 수익 원천으로 삼은 것 자체가 지혜가 굉장히 사람으로 치면은 타락하는 거죠. 지혜한테 타락한다고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업의 본질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삼성하고는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삼성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죠? 보면 이건희 회장. 그죠? 네. 그 전에 이제 그 선대 회장으로서 업의 본질, 업이 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CEO한테 물어보고 밑에 이제 승진한 사람들은 그런데 보면은 업의 본질을 좀 망각한 방향성 없는 인수합병이 바로 지캐피탈의 함몰 원인입니다. 지금요. 방향성 없는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요즘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구글이나 아마존 많은 IT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고는 있지만 지향성이 사실 명확하죠. 그렇죠. 지향성. 그러니까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죠. 속도는 뭐 합니까? 엉뚱한데 빨리 가면 뭐예요 도대체. 그래갖고 업의 본질을 망각했는데 2001년도에 이제 CEO 오르잖아요. 이멜트가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웰치를 벤치마킹해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근데 하나 또 역사에 그 좀 아이러니까 이멜트가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보면은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멜트가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3일 있다가 9.11 테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경제가 그때 다우존스가 아마 한 7천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냥 그야말로 그냥 뭐 그렇죠. 그래갖고 뭔가 이멜트는 뭐하냐 좀 뭐 해라. 세계 제일의 4,500억 불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뭘 왜 안 하냐. 그래갖고 뭐 등 떠민 것도 있어요 사실이요. 그래갖고 주주하고 이제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엄청나게 기업을 사고 팝니다. 하지만 기업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업의 어떤 본질과 특성에 대한 천착 고민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지혜의 사실은 우리 쪽의 어떤 카운터파트가 되겠는데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항상 그 후계자나 또는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실무진한테 업의 본질이 뭐냐. 그걸 놓치지 말라. 예. 그래서 이멜트는 이제 그냥 뭐 들어오자마자 그냥 미디어,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메디케어, 그리고 우주, 석유, 전력 등 11개 기업 4개 지분을 인수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게임, 메디케어, 우주, 석유, 전력의 언더라인 어떤 밑에 깔린 기저의 어떤 뭐 공통 분모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뭐 그냥 괜찮다 하면 산 것 같아 보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이멜트가 인수한 주요 이제 기업인데 그 비밴드 유니버설 지분 인터테인먼트예요. 네. 그다음에 에머샴이라고 헬스케어 영국의 이제 이머징 이제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미스 그룹 우주. 예. 그다음에 NBC 아시죠? 유니버설 지분. 그다음에 이제 전력 회사 알스톰. 그다음에 베이커 휴즈 석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만한 액수를 들여서 삽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게임, 인터테인먼트, 전력, 에너지 여기 무슨 뭐 공통 분모가 있을까?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네요. 버라이어티 쇼를 벌인 거죠. 그래서 M&A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실패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어발시 확장이라는 이제 비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이 2008년도 기억나시죠 보면요. 리먼 브라더스 제가 이제 가끔 농담하면서 이제 리먼 시스터스면 그때 좀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브라더스라기는 너무 배짱했어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게 바로 미국 금융 그죠 위기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 G캐피탈에서 WMC라는 모기지 회사를 자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G캐피탈에서 뭐 그 당시에 모기지 회사까지 왜? 그러니까 뭐 WMC 모기지가 타격을 받는 거죠. 네.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렇죠. 그래서 G캐피탈이 된소리를 맞는데 아까 우리가 좀 앞서 말씀드렸는데 2008년 9년 그 당시에 주가가 7달러까지 내려갔잖아요. 7달러까지요. 네. 그때가 바로 G급락, 네, 주가 급락이 바로 이제 이런 이제 WMC 모기지 타격을 받으면서 G캐피탈을 된소리 맞는 거하고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트의 어떤 이제 그 좀 이런 이제 뭐 사실 실패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기 전에 좀 이렇게 충원을 좀 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나면 그거 봐라 뭐 그렇게 좀 하는데 이메일트에 대해서 뭐 우호적일 수가 없죠. 왜? 일단은 뭐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이제 60달러를 갖다가 30불로 좀 낮췄잖아요. 어쨌든 주가가 떨어졌죠. 네, 반토막 내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주변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 편향에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 근데 이메일트는 평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인은 강력한, 매우 강력한 기업이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라든지 시가총액 보면 그럴지 모르죠. 그런데 강력한, 매우 강력한 기업. 하지만은 맘모스가 강력했기 때문에 예전에 중생대 때 다 멸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기를 좋아해서 그 현실과 괴리를 키웠다.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그러니까 경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굉장히 조금 좀 모욕입니다, 사실요. 네, 모욕이죠. 본인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뭘 모른다고 그죠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싶은 건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혜하면은 이제 연수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크로톤 빌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 어떤 이제 교육 방식도 결국은 이제 이메일트를 닮아서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도 모든 문제는 다 매니지할 수 있다. 매니지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감을 불러 늘어주는 그런 교육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이게 지나친 자신감하고 그 다음에 낙관주의로 가면은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메일트 어떤 성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휘의 어떤 연수원, 크로톤 빌 이런 쪽에서 이게 전부 다 너무 자기 편향에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래갖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두운 이제 지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트도 보면 자기가 이제 이걸 꾸려나가면서 조금 뭐 위기 의식을 왜 못 느꼈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이메일트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기 이제 직전인데 제조업으로 회귀를 결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메일트 회장이 2015년 4월에 선언하기를 제조업의 뿌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래갖고 그 해 12월까지 대부분의 G캐피털을 이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각 직전까지 보면 이제 40여 개국 3만 5천 명. 왜 이렇게 그렇게 필요했을지 모르겠어요. 거대 조직이죠. 그래갖고 항공, 에너지, 헬스케어 기기, 그 사업 부문 등의 금융 기능만 남기고 대폭 축소합니다. 그동안 어떤 이제 금융의 어떤 지나친 의존에 화를 부른 거죠. 이게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재밌는데요. 여기 이제 2008년, 12년, 16년이죠. 그래서 이제 노란 색깔의 이제 G캐피탈입니다. 그러면은 그 G캐피탈이 그대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것이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 12년도, 16년 보면은 그 높이가 비슷해요, 보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위 캐피탈이 줄어든 거, 그게 그대로 뭡니까 지금 그 제조업으로서 회계가 되긴 되지만은 이제 그 제조업이 더 커진 게 아니죠, 보면요. 그래갖고 지위 레비뉴 인 빌리언인데 뭐 심각할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08년도에 보면은 이제 빌리언이니까 1,800억 불. 이게 바로 이제 16년에 1,200억 불. 그러니까 3분의 2. 그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 3분의 1 줄어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보면은 이제 파워, 그다음에 에비에이션 자동차, 그러니까 항공이죠.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오일, 가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뭐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죠. 그래서 이 파란 선의 어떤 높이를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지 캐피탈의 거품이 꺼진 것이 2008에서 2016의 어떤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100년 장수 기업 네. 지위의 이렇게 어떤 역사에 대해서 좀 긴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잠시 좀 쉬고 계속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은 업의 본질을 망각해서 사실은 뭐에 힘을 모아야 될지 조금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의 본질을 망각한, 그죠? 지 캐피탈. 그래서 지 몰락에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금 이제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2부에서 또 다른 반쪽이 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